안녕하세요, 예미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인생이라는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는 법입니다. 나는 어떻게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 삶의 기쁨을 맛보았나. 어느 순간에든 어느 때에든 삶은 달라질 수 있다. 이 책의 저자인 니 립센설은 저명한 예방의학 연구소의 의료 책임자로 수많은 환자들이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더 기쁘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52살 된 해 여름 식도암 판정을 받고 2년 2개월이 지난 가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책은 암 선고를 받고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하루하루의 삶을 사랑과 평화와 감사 속에 충실하게 살아나간 이야기를 스스로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살고 싶은 세상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 라고 말한 그는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의 두려움 대신 삶의 신비와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의학 분야에서 다년간 일을 하면서 그는 의사들의 건강과 사기와 직업의 만족도가 오히려 환자들보다 좋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의사로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의료계에서 일하면서 균형 맞추기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주요 의학 단체들에 채택돼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이 책의 저자인 니 립센설 박사는 죽음을 거부하기보다는 받아들일수록 우리가 더 온전하게,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매우 사적이면서도 동시에 보편적인 방법으로 박사는 죽음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우리 눈이 밝아지는지,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귀한 시간을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누구와 함께 보내야 하는지를 세포 하나하나에서부터 진정으로 알고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묘사한다. 알고 보니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은 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실과 무관했다. 죽음을 자각하면 삶의 중심이 잡힌다.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선입견이 산산이 깨어지고 세계관이 본바탕부터 흔들릴 수 있다. 이것은 무시무시하고 당혹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새롭고 아름다운 삶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 세상을 새롭게 경험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 책의 저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고 경험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서 사람들이 세상을 전과 다르게 경험하도록 돕는 일을 했습니다. 들어가는 말에서 이 책의 저자인 니 박사가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모두 죽는다. 이것은 생의 본질이다. 어떤 시점이 되면 삶은 끝나지만 이 책은 그 순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 순간에 도달하기까지의 이야기이다.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두려움, 즉 죽는다는 두려움을 치유하는 이야기이다. 이 책은 의사로서, 연구자로서, 구도자로서 나의 여정을 기록한 글이다. 나는 모든 두려움의 뿌리가 되는 이 두려움을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질병을 일으키는 이 두려움을 초월하는 삶에 내가 어떻게 우연히 발을 들여놓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책의 저자인 니 박사는 여러 해 동안 심장질환 치료를 위한 오니시 프로그램의 의료 책임자로 활동을 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저지방 다이어트, 스트레스 관리, 운동, 그룹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수백 명에 이르는 환자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 기쁨을 얻도록 도왔는데요. 그들은 힘겨운 건강 문제를 겪으면서도 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극심한 가슴 통증에 몇 미터를 채 못 걷고 힘들어하면서도 삶을 즐기고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춤을 추고 또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충만하고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리 박사는 그들이 나이 드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그들이 기대 이상으로 오래 살아남아서 손자들과 노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목격하면서 나는 단지 살아있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가고 깊이 사랑하고 살아있는 매 순간을 포용하려는 인간의 의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오니시 프로그램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까닭이 저지방 채식주의 식단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까닭이 죽음에 직면하여 삶을 지금까지와 전혀 다르게 바라보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내면의 평화를 찾고 다시금 아이처럼 웃는 법을 배웠다. 식단도 심장질환에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요가와 명상과 그룹 활동이 이들의 삶을 구했다. 나는 이것을 깊이 직관적으로 이해했고 나중에는 연구를 통해 통계로 확인했다. 이들이 삶을 온전히 즐기기 시작하자 죽음의 두려움이 수그러들기 시작했다. 이제 죽어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마침내 살아가고 있었다. 삶의 충만함을 즐기는 환자들에 둘러싸여서 지내다 보니 동료 의사들 중 상당수가 생기 없는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데 급급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을 돌보려고 하다가 자기가 진실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가 돼버린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리 박사는 20여 년간 의사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기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그들이 삶의 기쁨을 발견하도록 돕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어떤 치료는 약물이나 주사나 최첨단 장비로만은 부족한 법이다. 어떤 치료에서는 영혼이 철저하게 개입할 필요가 있다. 마음가짐과 존재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이런 치료를 받자면 바쁜 생활 속에서 경주하듯 내달리고 일하고 부양하며 소비하는 삶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멈추어서서 지금 손에 든 바로 그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만성질환들, 두려움, 스트레스, 우울, 불안으로 고통받았다. 그런 과정에서 추진력을 얻어서 심장질환 치료법을 연구할 수도 있고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의사들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요. 그는 하루하루 삶이 충만하다면, 함께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즐긴다면, 의식적으로 시간을 내어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한다면, 영혼의 양분이 될 일을 정말로 한다면 언제 죽어도 좋으리라는 것을 배웠다 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그는 워크숍과 강연에서 이 말을 그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었지만 그가 불치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그날까지는 그 말의 가치와 의미를 진정으로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진단을 받은 그 순간 그는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걸 생애 처음으로 확실히 알았다고 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은 생존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되지만 다른 욕구들은, 사랑하고 행복을 찾고 삶을 받아들이려는 욕구들은 이 생존의 욕구보다 훨씬 컸다. 그는 의사로서 살아온 긴 시간 동안 그토록 경탄하던 환자들처럼 변해갔다고 합니다. 죽어가고 있지만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처럼요.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삶의 상당 부분을 두려워하던 걱정 많은 가정에서 자랐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서인지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가정의학협회 연례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맡았는데 이때 그는 자유주제로 죽음에 직면하기라는 주제를 골랐다고 합니다. 넉 달간 준비를 했고 그는 이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연설이 되리라는 것을 알아서 제대로 해내고 싶었다고 합니다. 내가 배운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었다.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운동하고 잘 먹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정신과 영혼의 안녕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연이 끝나자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쳤다. 나는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눈물이 앞을 가렸다. 의사들은 보통 무슨 강연에서건 시큰둥한 회의적인 청중이다. 의사들이 그렇게 기립박수를 친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강연장을 나올 때 나는 동료들에게 포옹과 감사 인사와 축복을 받았다. 이것은 분명 어떤 의학 행사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다. 이 책을 계기로 당신이 자신의 인간적인 면을 끌어안고 불확실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지금 마지막에 직면해 있든 그렇지 않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어느 순간에든 어느 때에든 삶은 달라질 수 있다. 나는 샌드위치 한 조각을 입에 베어 물었을 때에야 나의 마지막이 생각보다 더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되게 많이 공감이 되고 이 책의 저자인 리 립센설 박사처럼 전 어렸을 때부터 좀 몸이 많이 약했고 또 자주 아팠고 또 외가가 몸이 좀 약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고 특히 엄마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강박적으로 유기농 식단을 유기농 음식을 먹어라. 또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러한 음식은 나쁜 음식이고 뭐 이런 내용을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에서 자라면서 좀 스스로 매우 강박적이고 건강 염려증도 있었고 저는 리 박사처럼 의사가 되진 않았지만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밤들을 지새우고 또 잠도 안 자고 잘 먹지도 않고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달려왔었어요. 어린 나이부터. 그랬더니 너무 크게 아팠죠. 그리고 또 제가 원하지 않은 사고를 당해서 더 많이 크게 정말 죽을 만큼 아팠거든요. 그래서인지 이 책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이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식단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고 뭐 잠을 잘 잔다든지 좋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내 몸을 챙겨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걸 너무 강박적으로 할 필요는 전혀 없고 그거보다는 삶을 정말 있는 그대로를 즐기고 감사하고 또 매일 매 순간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게 제일 건강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고 그렇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많이 좋아졌고 또 충만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인지 저는 이 책이 정말 정말 많이 와닿고 그래서 두고두고 곱씹어서 읽고 싶은 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책을 좀 들려드릴까 해요. 이 책을 같이 나누고 또 저의 얘기도 조금씩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정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는 그런 하루가 되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내 힘이에요. 감사합니다.